이번엔 CCTV인데요. 이런 게 큰 사고. 자, 여기는 유턴 신호가 있죠. 여기 유턴 신호 언제 하는지 그죠? CCTV. 네. 여기 과속 많이. 유턴 이렇게 해야 되죠? 예. 직진. 여기 또 실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네요.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유턴하러 올 거예요. 나 여기 보시죠. 바로 앞에 살아요. 그러니까. 아, 두 번째 좌회전처럼 왔네요. 수계 운전. 끌리신 거 아니에요? 놀래서 아직까지도? 되는데. 사람 껴있죠? 어디요? 아니, 여기 사람 껴있잖아, 여기 아까. 아니, 왜 빨리 안 빼지? 여기는 좌회전 유턴, 여기는 좌회전. 이거 깜빡이 켜고 있는 거 보니까요. 내려. 근데 여기에서 유턴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차 없는 줄 알고. 오토바이 왜? 이거 피할 수 있나요? 아, 진짜 어떡해. 왜 때문에? 백대 빵. 백대 빵이요. 자, 그런데 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떡해. 저대로 있었던 거예요? 많이 제발, 다쳤을 것 제발, 같은데. 저 여태까지 엄청 많이 다쳤어요. 6천 건 이상의 소송을 했잖아요. 네. 저 이런 엑스레이 처음 봤습니다. 왜요? 왜? 부러진 거 아니야? 얼마 동이나 차에 껴 있었고, 이게 그리고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지 평생 불구로 사는. 술 마셨나? 오토바이 운전자분께 직접 들어보시죠. 아, 대박. 아, 저 운전자는 운전을 시키면 안 돼. 화가 나. 약간에. 아니, 저게 말이 되냐고. 어머머머머머머. 배달하고 있던 중에 목적지 가는 도중에 사고 난 아, 거예요. 어떡해. 일하시다가. 좌회전 신호 받으려고 깜빡이도 다 켜고 속도도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거의 한 2, 3m 앞에서 갑자기 유턴을 막 돌리셔가지고 사고가 그렇게 난 거예요. 아니, 왜 저기서 유턴을 하지? 저기 그냥 보여. 첫 충격 때는 그냥 딱 사고 났구나. 그걸 거기서 이제 멈췄으면 상관이 없었으니까 그러게, 그냥. 차 부딪힌 다음에 제가 넘어졌는데 갑자기 차가 제 위로 올라왔어요. 아니 어떻게 앞으로 갈 생각을 하신 걸까? 난 그게 궁금해. 웬일이니? 우선 사고 났을 때 제가 밑에 깔린 걸 알았으면은 수리해서 이제 좀 바로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습하고 있는 그 사진을 봐도 제가 볼 때는 후진을 안 빼놓고 그대로 그냥 차 박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대로 있었어? 왜 이 사람은 차를 이때까지도 안 빼고 가만히 이렇게 왜 차를 있을까? 안 빼요? 그게 참 의문이더라고요. 너무 아팠겠어. 마약을 한 건가 술을 마신 건가 근데 또 그런 건 아닌 걸로 나온 것 같고 제 기억 속으로는 그냥 차를 앞뒤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계속 엑셀을 밟으셨나 보다. 차가 저를 누르고 있으니까 점점 이제 기억이 흐릿해지면서 아 죽었구나 하면서 이제 기억을 잃었었어요. 아, 기절했지. 그치, 쇼크 기절. 눈 뜨니까 중환자실이었는데 아 살았구나 이러면서 이제 정신이 들었는데 며칠이 지난 후였어요 이제. 4일 동안? 처음에는 양쪽 폐가 50% 이상 집중 다 출혈이 있었어가지고 합병증 생기거나 이제 뭐 죽을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다행히 폐가 잘 회복돼가지고 다행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내신 갔다 왔었는데. 와, 진짜 기적이다, 이분은. 왜요? 다 부러진 거 아니야? 오른쪽 이제 쇄골, 분쇄골절이고 뭐야, 이게 사람 뼈예요? 갈비뼈가 17개 골절이고 대퇴골, 분쇄골절이랑 양쪽 골반 다 골절이고 박수막뼈 골절이 늦게 발견해서 어? 다 거의 다 부러진 거 아니야? 온몸이 부러졌네. 휠체어 타고 있어요. 와, 어떡하냐.
혈과상 있는 부분이 아직도 너무 심해가지고 아마 조만간 피부 이식 수술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후유증도 엄청나겠네. 머리도 한 주먹만하게 빠지고 수면제랑 정신과 약도 처방받아서 먹고 있어요. 영수증 받았을 때 한 4천만 원 정도였고 추가적인 부분까지는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올만 하지, 이거는. 어떡해? 왜? 거의 이제 보험사 직원이 확인해 보려고 연락을 했는데 여기 상대 측 보험사에서 과실 따져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 저 어이가 없다. 뭔 소리야? 경찰분도 그러고 자동차 쪽에서 그냥 가해자고 저는 그냥 딱 피해자고 뭐 100대0 사고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다행이다. 사람을 먼저 걱정해야지. 뭐죠? 문제는 원래는 이제 실성 구간에서는 12중과실 그거였었는데 작년 말쯤인가 그때 새로운 판례가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 부분으로는 처벌이 힘들 것 같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이거지, 지금. 근데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제가 뭐 중상의 소견을 받으면은 그때는 아마 기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중상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가지고 그거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처리가 될지. 에? 여부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중상의 직원은 소견이 아니라 야, 보통은 이 정도쯤 사고가 나면은 오진 않더라도 이제 전화로 사과 한마디라도 했을 것 같은데 좀 사과도 좀 할 줄 아는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아쉽고요. 왜 다 사과를 못 할까? 아, 나 너무 화가 난다, 이거는. 와, 너무 화가 나, 어떡해? 제가 들었을 때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모여가지고 차 그냥 위로 잠깐 들어가지고 빼줬다고. 구해주셨구나, 옆에 계시던 분들이. 사람도 많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구급차 왔을 때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였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때 도와주신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화난다. 그 운전자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5분 정도 거기 껴 있었던 걸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된대요. 가해자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에서는 중상해에 해당되면은 처벌할 수 있지만 중상해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요. 그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 실선이잖아요. 실선 넘어가는 거 옛날에는 지시 위반으로 신호 위반과 똑같이 처벌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실선 그거 넘어가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그것은 지시 위반이 아닌 걸로 이런 문제가 생긴. 그렇게 판례가 바뀌었어요.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대법원에서 그러기 때문에 저거는 사망이거나 중상해가 아니면은 처벌을 못 해요. 종합보험 처리를 끝나요. 야, 그리고 그래서 사과 벌점, 안 했나 봐. 벌점하고 범칙금 4만 원으로 끝나요. 아, 예. 심했다. 중상해 여부는 일반적으로 사고 난 때로서 3개월 지나서 의사가 판단합니다. 저는 저 중상해에 해당되어야 옳다는 의견이에요. 그래. 중상해라는 것은 죽을 뻔했거나 또는 영구적으로 심각한 장애가 남았을 때 그랬을 때를 중상해라고 그러는데요. 골반이 저렇게 아작났잖아요. 그래, 완전 아장났잖아, 예. 그러니까. 그러면 저 제대로 걸을 수 있겠어요? 저거는 평생 후유증이 남을 것 같아서. 아니 지금 어떡해. 골반이
대퇴 골두하고 저쪽에 저 다 망가졌는데요. 아 진짜 다 망가졌네. 저도 뭐 사고를 당해봤지만 짧은 쪽 다리에 저게 길이가 맞춰지기 때문에 키도 줄어들 거고 오래 걸으면 계속 아파요 저거.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폐에 50%가 피가 차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칫하면 사망할 수도 있었거든요. 죽을 뻔한 거거든요. 여기 피차면 그리고 또 갈비뼈가 17개 부러졌다고 그랬어요. 이건 자동적으로. 그럼 이게 부러지면서 막 장기를 찔러서 자칫하면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었던 이번 사고는 저는 중상에 해당되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돼야죠. 진짜 완전. 그리고 이분 나중에 지금은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데요. 좀 걸음을 걷는다 하더라도 과연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좋긴 한데. 정상적으로 뭐 어렵지 않을. 우리나라의 이 교통사고 관련된 법이 사망사고, 중상해 12가지 예외 사유 해당되지 않으면은 종합보험 처리 끝난다. 아, 그 법 자체가 누굴 위한? 양심불량 촉진법인 것 같아요. 맞아. 너무 모쪼록 이 피해자분 빠른 시일 내에 사고 이전의 건강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네, 저 같이 기원하십시다. 네. 얼마 전에 우리가 이런 사고를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2023년 10월이니까 벌써 1년 반 전이에요. 뭐지? 그런가? 1년 반 전에 혹시 이 사고 기억나시나요? 김 장군이 국방 그때 제 조상님과 대련을 하셨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송창 어이구 자꾸 엄청 크게 나왔다. 이봐 뒤에. 아 저기 맞아. 자 확대해서 볼까요? 아, 못 봤어요. 조금 전에 못 봤어. 반대쪽. 다시 보세요. 대련을 하셨다. 그런데 빨간불인데 택시예요. 송창 어이구 자꾸 엄청 크게 나왔다. 다시 어머. 어떡하지? 송창 빨간불에 엄청 크게 나왔다. 쳤어. 사람이 있었구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건너가던 세 사람 추격해서 사망했어요. 어떡해. 택시예요.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요. 마라톤 대회 끝나고 사고를 목격합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죠? 근데 지금 저 차가 쳤어. 차가 다 박살났어. 저 택시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한답니다. 진짜요. 이 사고 최근에 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선고됐을까요? 운전자 가실로 되지 않았을까? 운전자 가실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랬을 것 네. 같은데? 오늘 1심 재판부는 택시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어떻게? 재판부는 사고 발생 3초 전부터 속도와 엔진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차량 사고 기록 장치 기록에 주목했습니다. 진짜? 오랜 기간 택시를 운전한 피고인이 실수로 3초 이상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택시 승객이 급발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도 눈여겨봤습니다. 승객분이 계셨구나. 승객분이 있으셨구나. 아, 그러니까 증인이 같이 있으면. 갑자기 배기음이 크게 들리고 속도가 빨라지며 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갔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무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 근데 돌아가시면. 네. 이 사고는 1심에서 무죄 선고됐습니다. 만일 이 사건이 무죄 확정된다 하더라도 급발진으로 민사에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형사는 형사, 민사는 민사. 자, 이 사고는 검사가 항소해서 지금 항소심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날지,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날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사고 보시니 또 생각나는 급발진. 어떤 사고 있었죠? 너무 많았어가지고. 제일 큰 거. 시청 사고? 시청역 사고. 선생님이 거기 직접 가셨다 오셨다. 그러니까 시청역 사고 그 악몽 같았어 그거는. 환불리에서도 방송을 했었는데요. 역주행 참사. 9명이 숨지고 차가 덮친 자리는 참혹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든든한 동료였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던 누군가의 아빠, 남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뭐 사람 쉴수 있는 사람이 어디다가 사람이 없는 게 있으니까. 이거 말이 돼? 사고 차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와서 순식간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현장입니다. 운전자는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에 대한 결론은 언제쯤 밝혀질 수 있을까요? 시청역 사고도 얼마 전에 판결이 났구나. 형사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와. 형사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와. 그때 9명이 사망. 사망했죠. 5명이 다치고 그 사건에 있어서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합니다. 그렇죠.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보겠습니다. 9명의 사망자가 나온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오늘 1심 재판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밤 시청역 인근 웨스틴 호텔에서 나온 검은색 제네시스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며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반복해 밟았다고 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당시 CCTV 영상에도 역주행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또 사고 기록 장치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차량에 결함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급발진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아까 광주광역시에서 3명 사망한 사고는 운전자의 무죄가 선고되고 서울시청역 사고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둘 다 1심이에요. 그러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판결문 입수했는데요. 자, 보시죠. 피고인을 금고 7년 6월에 처한다. 쭉 가면서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EDR 자료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썼는데요. 제가 볼 때는 유죄로 인정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가해 차량 운전자의 우측 신발바닥에 찍혀있는 문양이 가속 페달의 패턴 현상과 일치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문양은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고 있는 상태에서 충돌 시 강하게 마찰되면서 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바로 이 부분이 유죄 판결 선고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지난번에 제가 저렇게 많은 사람이 사망했는데 저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고 몇 년이라고 설명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최고로 처벌할 수 있는 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50년? 5년. 5년? 5년. 5년이요? 5년이라고요? 운전자가 잘못해서 실수로 사람을 사망했을 때는 5년 이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나의 행위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더라 하더라도 최고가 5년이에요. 아, 그렇구나. 돌아가신 분들만 완통하겠다. 아이고. 그죠? 근데 그 이상으로 근데 7년 6개월이요? 7년 6개월이에요. 이게 점점 뭐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바뀐 게 아니고요. 사고 내용을 보면 바로 여기예요. 호텔에서 왜 호텔에 나왔어, 맞아. 저 일방통행인데 역주행하는 거죠. 네. 역주행해서 여기 그리고 이렇게 사고가 몇 개예요? 세 개? 세 개? 사고가 여기서 이거 이거는 하나의 사고. 지난번에 요거 때문에 네. 하나의 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했더라도 그건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 그래서 최대 5년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여기 또 네. 요거 2대. 요게 또 하나의 사고예요. 아, 여기는 다치기만 했어요. 저거 때문에 2년이다. 그러니까 여기 사고 하나, 여기 사고 하나, 사고를 2개로 본 거예요. 그 2개 사고가 되면은 1.5배까지 경합할 수, 가중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최고치가 5년이에요. 요거 최대치 5년, 요거 최대치 5년. 요것을 2개를 합치니까 7.5년? 아, 그럴 때는 50% 가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7년 6개월이 됐는데요. 최대치를 한 거네. 그지? 이 사건은 그나마 2개로 사고로 봤기 때문에 5년이 최대치였을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7년 6개월까지 됐는데요. 1심 판결이에요. 1심 판결이고 또 피고인이 항소했겠죠. 네, 지금 항소심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저는 시청역 사고는 그 신발에 찍힌 패턴 그것 때문에 급발진으로 인정될 가능성보다는 항소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네. 차 씨가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보상을 하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겨울보다는 여름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곳은 고속도로인데요. 저 앞에 뭐가 가요? 트럭. 화물차. 요 차 잘 보세요. 뭐예요? 소주 같은 생수통 아니야? 생수통인가? 생수다. 생수인가 봐요. 아니다, 술이다. 뭐예요? 뭐가 술이야? 박스 아니에요? 박스 소주 이거? 박스. 소주. 이거 그래. 왜 그러셨지? 졸음운전하신 것 같아. 깨졌어. 이거 어떻게 다 와? 고속도로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뒤에 오는 차도 위험할 것 같은데. 저분이 지금 119에 신고하는 거죠. 일단 신고를 하고 어디로 가시나요? 운전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러 가세요. 네. 운전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좀 다쳤을 것 같아요. 잘못되셨겠죠. 좀 다쳤을까요? 많이 다쳤어요? 아까 운전자가 어떻게 됐는지 가보신 그분. 그분의 이야기를. 그분께 직접 들어보시죠. 아유, 감사하다. 대박이다. 6월 19일 날 2시 50분쯤 업무 보고 부산에 이제 업체를 가기 위해서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었죠. 저는 이제 3차로에서 1톤 포터를 타고 주행 중이었고 제 앞에 탑차가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 펑 하면서 터져요. 그게 타이어가. 정말 뭐 폭탄 터지는 소리만 좀 되게 컸었어요. 맞아, 펑. 무섭다. 타이어 터졌어요? 혹시? 타이어 터지면서 휘청하면서 어머, 어떡해. 정확하진 않은데 뒤쪽에서 터진 것 같아요. 오른쪽 뒤쪽. 이제 오른쪽 가드레일을 충격을 하고 이제 안에 실려있던 그 소주병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도로에 쏟아진 상태였고 그렇게 쏟아진 거는 진짜 제 눈으로 처음
경험한 거고 그냥 뭐 지나칠 수가 없었죠.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제가 천천히 가서 차를 세워서 이제 운전석을 봤는데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어떡해. 그럼 어디 계셔? 그 바닥을 봤더니 바닥에 이제 그 기사분이 떨어지셔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거 보고 제가 내려서 119에 신고를 했던 그런 상황. 너무 감사하다. 가서 보니까 이제 머리에 출혈이 좀 있었고 다리하고 하여튼 팔 쪽에도 이제 상처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차에 가서 이제 휴지랑 이런 걸 좀 챙겨가지고 머리에 일단 지혈을 좀 해드리고 의사소통을 하니까 의사소통은 되더라고요. 차이다, 와. 그래서 그 기사분을 하단 쪽에 이제 제가 앉혀놓은 상태고 구급대원들 올 때까지만 움직이지 말고 그냥 좀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와, 대단하시다. 근데 그 도로가 3시 이후부터 되게 교통량이 많은 도로거든요. 그 저 뒤로 이제 차가 쭉 밀려 있었죠. 그 4차로 중에 그 병이 다 3차로까지 쏟아져가지고 유리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 또 뭐 2차 사고나 타이어 파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빨리 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움직였던 것 같아요. 소주병 쏟아진 쪽을 보니까 두 분께서 이제 그 병을 치우고 있는 상태였고 저도 이제 같이 그 병을 이제 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대단하시다. 그치, 한 차로만 확보를 해드려도 아유, 너무 진짜. 두 분하고 같이 이렇게 치우고 나서 차량 통행을 시키고 나니까 또 마음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아, 영웅이다, 영웅이야, 진짜. 제가 신고를 했을 때 경찰관 분들이 제일 먼저 오셨고 구급차가 왔었거든요. 화물차 기사분이 구급차로 이송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제가 떠났는데 그 크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조금 많이 다치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빨리 완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반 회사에서 물류 담당 쪽 납품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는 중량물을 이렇게 싣고 다니다 보니까 타이어가 아무래도 일반 승용차보다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저 아니라도 뭐 다른 분들도 그런 사고를 봤으면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영웅. 저분께서는 누구라도 저처럼 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쉽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멋있다, 야. 진짜 멋있어. 아까 제가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이런 일이 가능성이 더 많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아니, 뜨거워서? 타이어 압력 때문에? 그렇죠. 저 수근 씨 혹시 어릴 때 네네. 공놀이하다 공이 바람이 좀 빠지면 엄마 공 바람 빠졌어요 그러면 저녁 지으실 때 아궁이에서 공 이리 가져와라. 불옆에 겨울에도 펴지잖아요. 불옆에 놓으면. 그렇지. 다시 빵빵해지는구나. 역시 타이어도 마찬가지죠. 이게 팽창되다 보면 터질 수가 있죠. 지열이 좀 많다 보면. 팽창되는구나. 아, 확인 한번 해야 돼. 이거는 봐줘야 되는데. 새벽 3시 30분. 한 사람인가? 와, 진짜 저런 사람이 뛴 거 많구나. 아니야? 뭐해? 어머, 사진 찍어요? 그래도 옷은 입었네. 그러네요, 다행히. 바지 벗었나, 진짜. 와, 같이 찍었어. 몇 대박이다. 명이야? 3사람이야. 진짜로? 와, 진짜 저건 아니다. 막 소리 질러요. 오디오는 없는데. 근데 고성 방가를 하면서 또 손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맥주 캔 설마 있겠지. 술? 담배, 저러다 저 잘못하면 불나면 어떡하려고. 주유소 같은 데. 담배 피면서. 자, 이제 이렇게 가다가 큰 길로 가면은 쭉 들어갈까요? 꼭 들어가야죠. 너무 위험하다. 고속도로 타는 거 아니겠지? 위험하다. 하네. 너무 무서워, 어떡해. 아니, 등골이 오싹해. 아주 위험한 와, 진짜 위험했다. 1차선에서 아직도 안. 앞차량도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이대로 계속 가나? 그렇게 가면서 계속 저 차 밖에 몸을 내밀고 이건 아니죠. 빠른데? 너무 위험한. 갑작스레 어떤 차가 들어와서 급제동하면 어떻게 했어요? 튕겨나가죠. 그쵸. 진짜.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가면서 젊음을 만끽하다가 서로 영원히 볼 수도 있습니다.
30년 먼저 간다 저러다. 에휴. 이 도로는 차들이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일반 국도인데 제한 속도 70입니다. 70인데 불박차가 좀 바빴나 봐요. 속도가 좀 있습니다. 보시죠. 오, 70 더 돼 보인다 진짜. 어머. 저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이 불박차 큰일 날 뻔했어요. 와 진짜. 예, 만약에 여기를 막았거나 여기 막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안에 들어갔겠다. 와 안에 들어갔겠다. 들어가요. 어머 어머 어머. 실제 그래서 사망한 사고도 있었어요. 어. 한 남편의 아이이고 또 한 아이의 엄마가 사망했습니다. 이분은 많이 다쳤네요. 흉추 11번, 12번, 요추 1번, 요추 2번 제일 중심되는 허리뼈를 다쳤어요. 거기에 그 쇠박는 수술했어요. 기기고정술. 영구장애 인정될 겁니다. 한 32% 정도. 그런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인데 인테리어 뭐 허리를 써야 되잖아요. 인테리어 하려면. 야, 앞으로 이제 가족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많이 이제 걱정스럽답니다. 그런데 저 탱크로리가 어떡해요? 완전 그냥 가로질러서 와. 탱크로리가 여기 유턴하려고. 유턴은 여기서 원래 해야 되는데 차가 크니까 못 도니까 저기 가서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돌아오려고. 신호위반 유턴이죠. 불법 유턴이죠? 네. 예.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둘다 에? 근데 저희 속도 빠른 거 말고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죠. 네. 그쵸. 트럭이 완전 신호 위반했잖아요 지금. 신호 위반해서 네. 녹색이에요. 차선을 막아버렸어요 지금. 예, 그냥. 이곳 제한 속도는 70, 불박차 속도는 107로 추정된답니다. 107이면 많이 빠르네. 37km 초과했어요. 그러네. 경찰이 30km 위반. 요거 불박차 70을 지켰으면 멈출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무조건 저 트럭이죠. 말이 안 되죠. 신호를 안 지켰어. 길을 막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잘못은 속도와 상관없이 저게 확실히 가해 차량이 내 확실한 신호 거죠. 예. 그래야 되겠죠. 속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벌점 법칙금이 부과되더라도 이 사고는 트럭이 가해 차량 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데 네. 이번 사고도 80대 20보다 더 불리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 거는 여기 보세요. 여기 차가 안 돼 있죠? 이 차가 갓길에 서 있습니다. 근데 차가 크니까 갓길을 거의 꽉 채우고 차선을 조금 일부 물었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일까요? 보시죠. 다른 차들은 옆으로 피해서 갔는데 저 뒤에서 오는 차 보세요. 뒤에서 오는 차가 비스듬히 되더니 아이고 박는다. 뭐야 왜 봐? 아이고. 왜 그래? 야 운전석 봐봐. 어머. 저런. 어머. 야 운전석 봐봐. 어머. 어머. 앞에 가는 차는 이쪽으로 가잖아요. 이쪽 차선을 이쪽에서 여기 있으니까 옆단데 이게 피해 가잖아요. 그죠? 네. 근데 뒤에 오는 차는 오히려 저쪽 차 쪽으로 가죠. 저 뒤에 오는 차는 점점 더 오른쪽으로 오더니 저 차를 이렇게 들이받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불난 거 봐. 예. 왜 그랬을까요? 졸음운전. 졸음운전일 가능성이 많죠. 네.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는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지만 뭐 스마트폰 같은 거 하느라고 앞을 못 봤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저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전방 주시만 잘했으면 절대 안 부딪히지. 이 운전자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다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다 찌그러졌어. 한 채가 없어요. 운전석이 진짜. 뚜껑이 그치 날라갔다. 그런데 크게 안 다쳤대요. 안전벨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트럭에서요. 안전벨트만 매고 있으면은 괜찮아요. 트럭 운행하시는 분들이 안전벨트 안 하고 있다가 바깥으로 튕겨나가서 그래서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상 주차장에서 나갈 거예요. 가는 차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가는 차가 멈춰요. 네, 알겠어요. 불박차에 나가요. 나가는 저 차가 갑자기 뒤로 온다고요? 빵 해야지 빵. 빵 해줘야지 불박차. 후진. 어머. 이게 뭐야? 후방 카메라가 없나? 후방 센서가 없나 보다. 아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 자율주행이야 뭐야? 뒤로. 자, 불박차가 지금 풀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풀어요. 시야가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죠? 왼쪽이요. 이미 왼쪽으로 꺾어지죠? 네. 타이밍 잘 보세요. 저 차는 저리 들어갔고 나 이제 나가는 거예요. 자, 출발해요. 출발하는데 이미 꺾었는데 이때 들어와. 그 이 차는 저 가는 거죠. 가는 저 차가 와서 아이고. 몇 대 몇? 몇 대 몇? 사이드를 안 보시나? 100대 빵이어야 되죠? 네. 여기서 불박차가 저 차가 오는데 어떻게 멈추더라고요. 잘 보세요. 자, 입이 꺾어졌어요. 꺾었는데 하다가 이때 멈췄네. 어떻게 멈추셨나 그랬더니 혹시 뭐 좌우 살피면서 가는데 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멈추는데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이때 빵 못한 게 내 잘못일까요? 아니요? 근데 빵할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빵 했으면 사고 났겠죠? 네. 예. 그래서 이번 사고는 100대 빵 의견이고요. 후진하는 차는 항상 뒤를 보고 그리고 좌우 사이드 미러까지 보면서 내가 지나왔는데 여기서는 차들이 나가는 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무엇을 확인해야 된다? 후방 눈으로 확인해. 눈으로 직접. 내 눈. 주차장에 여기는 경차 전용입니다. 이런 데가 있죠. 네네네. 또는 여기는 소형차 전용입니다. 이런 데가 있어요. 맞아. 자, 이곳이 여기는 소형차 전용, 여기는 경차 전용이에요. 그런데 불박차는 경차예요. 경차는 소형차 전용에 들어갈 수 있죠? 네. 예. 아무데나 들어가도 되죠 경찰은요. 그렇죠. 후진으로 들어갑니다. 자, 후진으로 들어가는데 다요. 스토퍼가 너무 뒤에 있어요. 다요. 갈 것 같아. 그러다 다시 이제 앞으로 가요. 다시 들어가요. 선을 되게 애매하게 만드는 거야. 갈 것 같아. 거기 주차 자리 뒤가 맞아? 납작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우와 제발. 아. 깨고. 저기까지 가. 되었어. 지금 되었죠? 예? 이거 말이 되나? 아, 후진아 되었죠? 삐 하는데? 와, 스토퍼만 믿고 갔나 봐. 여기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내리잖아요. 또 사람이 타고 있었어. 예. 여봐, 맞지? 세게 부딪힌 건 아닌데 뒤로 후진하다가 뜨뜨뜨뜨한데 되었어. 되었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를 되었어, 여기를. 왜 저기를 왜 되었을까요? 근데 저 차가 너무 붙여서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 얘가 선이 여긴데 그러네. 그럼 여기까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나와 있어. 그 요거는 후진하면 뒷바퀴 여기 대면 뒤로 좀 더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부딪힌 거야.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아니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 선 넘어서 된 차야. 근데 가만히 잘못은 이 차 아니야? 사실은 주차하는 차가 잘못한 것 같고 맞아요. 주차돼 있는 차도 자, 이번엔 불박차 가다가 왕복 2차로 도로 어떤 사고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아,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추월이야 추월. 투월 100%다. 자, 볼까요? 이게 추월이야. 펜션 갔다 온 거 같은데? 아 깜짝이야. 나 불빛 보면. 뭐예요? 그 기차
지나가는 그건가? 이거 친구 아니야? 저런 거? 구조물 같은 거? 권율 씨 뭐예요? 지금 뭐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민 씨 뭐 한 거야 안 보고?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저는 지금 앞지르려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사고 난 후 놓치셨네. 아 그거만 보고 있어. 반대편을 미처 파악을 전방 무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불박차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했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차가 아니요, 제가 모니터 주시를 조금. 본인이 네네네. 그 반대 뭘 싣고는 위에 가로수나 뭐에 걸려가지고 그게 툭 떨어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지금 권율 씨가 반은 맞췄고 반은 틀린 것 같은데요. 같이 볼까요? 저 풍차 같은 게 떨어진 것 같은데. 저 위에, 안테나. 위에 있는 거. 그치, 저 안테나 같은 거. 저 이거 여기 트럭에 있던 게 떨어진 거. 높이 제한, 높이 고도 제한에 제한. 그냥 높이 제한. 네. 예. 뚫고 들어왔어. 들어왔다니까 저거. 뚫었네. 이야, 이거 우와. 와, 진짜 무섭다. 저 구멍 난 거 봐요. 여기. 큰일 날 뻔했어. 유리에. 불박차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어왔다니까 저거 봐. 뚫었네요. 이야, 이거 우와, 저 피. 피 아니야? 철제 구조물. 난간 같은. 뭐 샤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운전자 다쳤을 것 같은데. 다치셨겠다 그러니까. 다행히 아래쪽으로 와서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 20cm만 더 위로 뚫고 들어서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머리 쪽으로 그냥. 머리 쪽으로. 사망이죠. 진짜 조금 차이로 안 다친 거예요. 진짜. 아 너무 무섭다. 이게 운전을 잘한다고 이거 피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운전 잘해서 아닌 게 운이 있어서 사고 안 난 거라고. 진짜 운이 좋았다. 이번 사고 화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으로 저 트럭 운전자는 처벌 받는다 안 받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받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받죠. 안 받나 보다.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죽을 뻔했는데. 저기 지나가면 안 됐어요. 변호사님이 당연한 걸 물어보실 리가 없어요. 아니 이제 우리 생각을 물어보는 거잖아. 저는 일단은 화물을 적재한 게 떨어지지 않는 어떤 기준은 있었는데 다만 그 높이 제한에 걸려서 높이 제한에 대한 법만 조금 위반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니 트럭에서 떨어졌잖아요. 예. 저기 높이 제한이 있으면 저기를 지나갔으면 안 됐는데 지나가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이자 하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재물은 떨어져서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천재지변이라서 무슨 바위가 굴러내려서 트럭을 덮쳐가서 떨어졌다면 모르지만 저건 충분한 과실로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렇게 사고 난 거를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몰랐습니다로 다 넘어가면 안 되죠. 그 중과실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아니죠. 우리 변호사님이 그거를 이렇게 문제를 내시지 않습니다. 우리 권율 장군님의 저는 의견 좀 동의를 하는 게 난 장군은 안 따라갈 겁니다. 죽어도 혼자 죽겠습니다. 저 적재는 제대로 됐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높이 제한을 생각을 못해서 저렇게 사고가 났다라고 해서 높이 제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사고. 그것도 잘못이잖아요. 예? 고속도로에서는 저는 됐는데 높이를 생각 못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걸로만 처벌할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높이 제한 때문에. 근데 차에서 달리다가 떨어진 게 아니고 달리다가 저 위에 맞고 그쵸. 떨어졌잖아요. 저는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 자체가 중과실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높이를 못 맞춘 게? 빨리 얘기해 보세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제한을 못 맞춘 것 자체가 위반이에요. 위반. 그치? 지금 X 세 분이 의견 말씀해 주셨죠? 네. 세 분의 의견 종합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예. 왜냐면 여기 안 부딪혔으면은 목적지 갈 때까지 안 떨어졌을 거다. 그렇지. 그런데 저거 부딪힌 바에 떨어졌다. 저거는 저렇게 여기는 높이 제한이 있으면 지나가기 전에 내가 갈 수 있나 없나 내가 잘 살폈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 이것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 거기에 해당되겠죠? 주변 상황 좀 잘 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화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은 아니고요. 그래서 12대 중과실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아서 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12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사람이 다치더라도 아주 크게 다치는 중상해. 그게 아니면 그냥 종합범죄로서 그걸로 끝난다. 와, 그러니까 이게 복불복인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법이요. 예. 한눈 팔다가 졸음운전하다가 또는 스마트폰 보다가 사람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러고 나서 난 종합범 들어있잖아. 끝. 그거 좀 이상하다. 만약에 저분이 정말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그렇게 끝나야 되는 거냐? 예. 중상해는 처벌 대상이에요. 이렇게. 근데 경상 중상할 때 그거 아니에요. 중상해는 생명 유지에 아주 필요한 중요한 영구장애가 남는 경우 이런 경우가 중상해인데요. 경상 중상할 때 이것은 진단 주수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몇 주 이상일 때가 중상일까요? 이거 배웠는데? 왜 아는데? 3주. 4주입니다. 4주? 6주. 6주? 13주인가? 뭐지? 정답. 몇 주인데요? 그것은 3주부터 중상입니다. 근데 경상이 2주인데 중상이 3주야? 그니까요.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애매하다. 근데 우리 뉴스에 보면 중상자 몇 명, 경상자 몇 명 그러잖아요. 네. 그게 중상자가 뭐 10명이다. 근데 그 중에는 진짜 크게 다친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별거 아닌 경우도 중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미한. 부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블랙박스? 블랙박스에 담겨 있나 봐. 거기구나. 맞아요. 보시죠. 아직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안 들죠? 네. 사람이잖아. 사진 찍나 봐. 저거 사진 찍잖아. 저 사진. 에라이씨. 저 삼각대 아니에요? 삼각대? 근데 지금 무슨 신호예요? 파란불이요. 예. 이거는 좀 아니다. 뭐지? 차는 좀 보지. 와. 그래, 못 보시는 건가? 난 이거 나는 빵 할 거야 나는 진짜로. 차들이 못 가. 가려고 그러는데 신호가? 바뀌어. 신호 바뀌었어. 아이고. 와, 저거 화나는데. 아니, 심지어 삼각대에 세워놓고 아유. 자, 이제 사람들 사진 찍기 좋다 지금은. 이제는 찍어도 되지. 사람 없을 때 찍으려고 그랬나 보다. 아까. 그러네, 진짜. 아까 또 왔어. 아까 또 왔어. 또 찍어? 아까 찍었잖아. 저번 또 찍네? 아니, 이미 찍으셨잖아. 이미.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만해. 시켰어. 진짜. 헤헤, 나오세요. 빵 한번 하세요 선생님. 너무 착하시다. 이제 이건 아니다. 빵. 완전 민폐인데. 너무 위험하다. 이제 반하네. 진짜? 와, 진짜 대단하시다. 완전 민폐인데. 에휴, 요즘에 SNS가 문제예요. 진짜 또 열받게 만드네 진짜로. 대단하다. 저 SNS 찾아본다. 저 사람 탈퇴시켜야 돼. 시작해. 더 얄미운 게 아무도 없을 때 찍으려고 신호가 끝날 때 오거나 막 이게 좀 그런 것 같아. 그죠? 아니 지금 빨간불일 때 이것도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예. 빨간불에 찍는 것도 얼른 들어가서 이런 거는 이렇게 찍고 얼른 다시 빠져나가. 그거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죠? 네네네. 아까 자 녹색 신호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차가 오는데도 헐 그렇게 대단한 걸 남기겠다고? 그러니까요. 불박차주 진짜 착하신 분이다. 근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야. 그런데 또 있어요. 저기 딴 건가 봐. 딴 거. 예, 보시죠. 저 앞에 뭐야? 저 멈춰 있어 저 사람이. 사람이에요? 안 건너가고 저 멈춰 계셔. 예, 뭐예요? 사진 찍는 거. 예, 단체. 단체면 진짜. 찍어주고. 와 개념. 그러면 안 되죠. 진짜 민폐다. 가만한다. 아니, 너무 화나. 이게 여러분들 제발 남한테 피해 주면서까지 저렇게. 그러니까요. 사진 금지를 시켜야 되나? 별로야. 근데 사진 찍다가 죽은 사람 있어요. 에?
해외에서도 많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 막 그 절벽 같은 데 그렇지, 찍다가 그렇지, 그렇지. 때 예. 진짜로? 사진 찍다가 일행 중 한 명이 파도에 지금 휩쓸려 나간 건데요. 결국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근데 좀 무섭다. 저렇게.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려던 한국인 관광객 한 명이 4m 높이에서 미끄러져 추락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마지막 인생 사진 찍는 거야. 너무 인생 한 컷 무서운데? 찍는 거 인생 한 컷이요. 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리가. 막 얘기할 거예요. 저희는 진짜. 못 참아요.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못 참아요. 앞에 녹색 신호죠? 녹색 신호인데 저 누가 뛰어오네? 아니야. 손 들고. 왜 뛰어올까요? 버스. 택시 타려고 택시. 아저씨 여기 서봐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세가? 아니 택시야. 택시 타려고. 택시. 아니 위험하게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 아 진짜. 태워주시네 그래도 아침이다. 잘 고맙습니다. 아니, 인삼동 시청 쪽으로요. 시청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요. 예. 차가 빨간 불인데 그걸 뛰어보면 어떡해요? 그치. 맞지. 맞아, 또 얘기는 해주셔야지 또. 아, 맞다. 그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맞다. 그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시니까 할 말이 없. 또 인정하셔. 그래도 이렇게 후회하시니까. 저럴 때 안 태울 수도 없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태우긴 태웠는데 위험하다는 거 알려주고 잘못했다고 그러시고 좋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네,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요. 되게 위험해. 그러니까 이번 사고는 도로 위에서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는 거. 그냥 서로 이제 좋게 하면은 처벌 안 받고 끝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경우? 안 비켜주는 거. 자, 불박차 가다가요. 제한속도 50도로인데 안 빠른데? 싸울 일이 있나? 갑자기 멈췄나? 뭘 던졌나? 천천히 간다 이거지 또. 주름? 뭐야? 아니. 왜? 문제 없는데 지금? 갑자기 껴는다. 아니 왜 이렇게 버스 너무 위험하다. 무리해서 들어오시. 근데 불박차도 앞차가 좀 이상함을 감지했는데 굳이 확 빠져나가려고 하지 근데 또 그러니까요. 그래도 부딪히진 않았나? 접촉이 아예 없는데요. 그죠? 근데 버스가 쌍라이트 켰지 방금. 이거 위협적인데요. 그럼 너무 가깝다. 버스가 가로막는 거 아니야? 한마디 하려고. 설마. 피해가시. 잠깐만. 친구 아니야? 미쳤어 진짜. 아니 이렇게까지? 진짜 대단하다. 이번 사고로 불박차가 이렇게. 그래 차 고치는데 얼마나 들었을까요? 와, 840만 원 들었대요. 그리고 이번 사고로 불박차 운전자는 근데 자, 이번 사고 이게 보복 운전이죠? 이거 보복이죠? 예. 그래서 이번 사고는 벌금형인데요. 요거 한 방으로 벌금 얼마? 500. 500. 와. 세다. 진짜 세다. 야, 시원하네요, 선생님. 근데. 예. 근데 보복운전 사람 다치게 했으면 벌금형 없어요. 그래요? 그거는 실형이냐 집행유예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쳤으면 벌금형이 아닌데 왜 벌금 500만 원 끝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네. 그런데 다행히 담당 검사님이 항소 진행 중입니다. 와. 자, 그리고 저 차 누구 돈으로 고쳐줘야 된다? 저기 저 차주분, 버스 차주분. 보험 안 되잖아요, 그죠? 아 진짜? 네, 보복운전 보험 안 돼요. 아, 보험이 안 되지. 보복 운전. 아 저것도 물어주고 저 벌금도 내고. 와 근데 와 금융치료 제대로다 이거. 그런데 버스 측에서 에? 설마? 손해배상 못 해준대요. 그래서 지금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아직. 근데 진짜 잠깐만 참으면 되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요. 일이 너무 커져요. 그냥 한순간에 그건 거야. 그지 한순간 못 참아가지고. 자, 이번엔 또 다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자, 불박사 가는데요. 저 앞에 차. 수상한 차가 하나 나타났다. 그런데 왜? 이게 말이 돼? 뭐 하는 거야? 안 비켜. 왜 저래? 운전 왜 이렇게 해? 뭐지? 그 전에 뭐가 있었겠지? 그 전에 뭐가 있었겠지. 뭐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또 끼어들까 봐 겁나요. 창문 열었어. 손 내렸다. 그리고 또 가로막아? 부딪힌다. 왜 저래? 예. 아 내려라 이런 건가 보다. 아 뭐 하는 거야? 왜 저래? 꼭 사고가 나야 끝나. 이런 경쟁은. 이거는 진짜 사고 나야 끝나겠다. 안 가네 이제. 왜 서? 왜 서? 진짜. 신고합니다. 신고 시작입니다. 아니요, 보복운전하고 있어서 연락드렸거든요. 지금 계속 길 막으면서 보복운전하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보복운전이다. 너무 오래 했다. 왜 그래? 그 차량 번호 보이시면 좀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그리고 계속 돌 던졌어요, 저한테. 돌을 던져? 돌이 어디서 나서? 와 진짜 심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 가중처벌 받겠다. 아까 뭘 던졌을까요? 네, 돌. 돌은 아니고 차에 있던 방향제를 던졌대요. 방향제. 네. 방에도 막 플라스틱도 있고 유리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요. 아니 아까 확 끼어들어서 놀라겠으니까 그건 협박이죠. 특수 협박. 너무 브레이크를 많이 밟으셔. 또 던져서 차 망가뜨렸으니까 그냥 단순한 재물손괴가 될 수도 있고 방향제도 그거 위험하다 보면 특수재물손괴가 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종합적으로 보복운전입니다. 완벽 보복이네 완벽 보복. 왜 저래 근데? 왜 그러신 거지? 뒷차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화가 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러진 않았죠. 1차선 천천히 가서? 뭐 자기 끼어들지 않게 해줬던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안 끼워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복운전을 한 이유는 불박 차량이 트럭 옆을 지나갈 때 이게 트럭 옆을 지나갈 때 그늘이니까 전조등과 후미등이 켜진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이거 씨 날 일부러 가로막는구나. 그래 기분 나빠서. 그래서 결국은 착각했네. 네. 예, 자기가 오해해갖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완전 민폐인데. 별로야. 에이. 자, 그러면 이 사고로 어떤 처벌 받았을까요? 벌금 얼마? 500? 400? 400. 근데 이런 도로에서 좀 위험한 행동. 이거 던지고 그런 거. 던지기까지 했으니까 600. 아까 버스가 500이었어요. 버스가 나빠요, 이게 나빠요? 이게 나쁘지 이게 더 않아요? 나쁜 것 같은데. 이게 집요하죠? 네. 이게 더 나쁘지 않아?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나오나 보다. 징역? 1년이요? 집행유예. 깜짝이야. 유죄네 어쨌든. 집행유예 2년. 어머, 갑자기 범죄자 됐어.
특수협박과 재물손괴네요. 그 위험한 물건을 안 본 거예요. 방향제를. 그 옆에 또 뭐도 있어요? 재물 음주운전? 음주운전. 어머! 음주운전이야. 제대로 걸렸네. 네. 음주 0.08% 해서 음주운전 한 20km 했다. 많지네, 많지. 아, 제정신이야. 음주운전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거지, 그지? 그런데 옛날에도 음주운전 2번 처벌받은 적이 있대요. 근데 또 면허를 딴다는 게 저러고 또 면허를 따잖아. 기회를 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또 음주운전했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협박했고 죄질이 나쁘다. 와, 저거 버릇이네. 진짜 이 사람 상습범인가 봐.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람 다친 거 아닌데도. 그래서 크게 받았구나. 집행유예까지. 다음에 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철거. 그럼 실형이죠, 실형. 근데 문제는요. 피해자가 나 기분 나쁘다. 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근데 왜 나한테 미안하다 소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럼 미안하대 말로만 미안하다 그러면 될까요? 그 합의해야죠. 합의금이 필요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아. 그러면 네. 민사소송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저 위자료 액수는 300. 500 정도 한번. 500? 적당한 금액이라는 게 애매해, 그치? 사람마다 이 감정이 다르잖아. 그래도 한 500 주시면. 오토바이예요. 자, 오토바이 가는데. 그렇지. 부산 맞지? 그렇지. 부산 맞지? 아니, 여기는 뭐야? 아예 안 본다니까, 이 기본적으로. 아니, 오토바이 뛰어든 건데. 자, 이때. 그 속도가 빠르진 않아. 아니 저걸 어떻게 네. 봐? 이때 여기서 하나, 둘, 야. 거리가 한 20m 될까요? 아니 그리고 왜 가만히 있어? 왜 나와? 일부러 저런가? 아니겠지? 미치겠네. 횡단보도도 없어. 그냥 막 건너는 거 아니야, 우산 쓰고.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없지요, 선생님. 아니,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왜 그래? 아니 횡단보도 바로 바로 앞에 앞에. 있는데. 예.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이해가 안 가네. 이거 늑대빵이죠. 그죠? 네. 오토바이 너무 잘못 없애야 가까웠어요. 되겠죠? 그런데. 근데 경찰은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그런다는데 그건 뭐 네, 한두 번 듣는 얘기가 아니겠어.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되고 차가 잘못이라는 그 개념은 이제는 버려야 되는데 잘못하신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럴 때 경찰은 차의 운전자를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고 그럽니다. 경찰차 잘못 없애올겠죠. 네, 맞습니다. 네. 바뀔 거예요, 꼭. 또 이번에는 그게 제일 무서워. 아주 특이한 무단횡단이에요. 특이해요? 예. 뒤로 뛰나? 그럴 수도 있지. 이곳은 뛰거나. 버스 전용 차로네요. 버스 전용 차로인데 점선으로 돼 있고요. 가다가 나오지 마. 천천히 가세요. 아무것도 나오지 마. 뭐 하시는 거? 많이 손! 뭐 하시는 거? 많이 손! 뭐 하시는 거? 뭐 하는 거예요? 다리를 푹 뻗었는데? 다리 일부러. 아니, 그런 거 같진 않아. 그냥 이렇게 넓게 근데 이쪽으로 아예 안 보시고. 아니 근데 등 밟으면 안 되는 분인가? 뭐야? 저렇게 한창 도로에 차들이 달리고 있는데 그냥 아예 말이 안 되는데. 여기 뭐 도로 뭐 공사를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 도로가 넓이가 얼마인지 지금 재는 거야, 걸음으로. 아니, 그거를 왜. 에? 진짜요? 에이. 저걸로 목숨을 건다고? 아니, 보고 하셔야지. 뭐 근데 여기 하더라도. 차가 저렇게 많은데. 자, 볼까요?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 담당자가 도로 폭 측정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거 걷는 게 약간 좀 이상하시긴 했어. 아니, 도로 공사 도로 폭을 재는데 그러려면 뒤를 막고 해야지. 그러니까. 예. 공사 담당자가 몇몇 땅을 재려고. 와. 전문가 하실 텐데 차가 다니는 그 내낮에. 그러니까 위험천만하게. 왜 이쪽으로 안 되나? 보셨지? 너무 많이 다치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차에 튕겨지면서 머리 헬멧 안 썼잖아요. 많이 저기 인도턱 이런 데 묻히고 다리가 아작났을 것 같아. 날라갔을 것 같아. 그런데 불박차가 버스 전용 차로를 간 거 그게 문제가 될까요? 아, 그래도 상관없죠. 그럼 만약에 저 차 대신에 일반 버스가 저기 다니다가 저 사람이 똑같이 그랬으면 똑같이 처벌 받아야죠. 야, 그것도 그러네. 조란한, 이제- 어휴, 완벽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와, 이거 그렇습니다. 그 논리에 의해서 버스 전용차로 간 것에 대해서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대상일 뿐. 맞아요, 맞아요. 네. 가지 말아야겠다. 이번 사고는 불박차인 잘못이 없어요. 그렇죠. 안타깝다. 진짜 안타깝다. 너무 황당하다 이유가. 근데 또 이거 차도에선 한눈 팔면 안 돼요. 진짜. 이번엔 저 앞에 차들은 좀 좌회전 대기 중인가 보다. 불박차는 그냥 쭉 갈 겁니다. 직진할 거니까. 가다가 어떤 일이 타임에서 나온다. 어떡해. 아, 여기서 못 나와요. 왜 차선 왼쪽 나오지 마. 못 나와. 뭐야? 어머나. 많이 다쳤어요. 머리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저기서 사람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냐. 찌그러진 거 봐요. 어머, 웬일이야. 얼마나 찌그러진 거 봐, 진짜로. 세상에. 어떡해. 아니, 왜 차 사이에서 나오시냐고. 아니. 불박차 잘못 있을까요? 이건 없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피해? 너무 없을 것 같아. 불박차 피해자죠, 피해자 지금. 왜 저기서 저 차 사이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 저건 인도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더 위험하죠. 어디서 온 거야? 근데 어떻게 저기서 인도에서 내려올 때는 인도에 있는 사람이 저 끝에서 좀 이상하다. 그런데 미리 빵이라도 해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차들이 쭈르륵 밀려있는 사이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이런 사고에서 불박차에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못 가요. 옆에 전부 다 여기서 혹시 사람 나올지 몰라. 섰다가 가. 이렇게 하면은 그럼 피할 수 있지. 그럼 언제 집에 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도로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차 운전 못하지. 사고는 안타깝지만 이거는 백대빵 같아. 와, 이건 너무 무섭다. 아무도 못 피할 것 같아. 그러고도 못 피하죠. 누가 급하셔서 절로 뛰셨을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이렇게 나오면. 사망 사고라 하더라도 불박차는 무혐의죠. 무혐의죠. 아예 안 봐요. 안 봐, 아예 안 봐. 무단횡단 사람들은 옆으로 아예 안 봐. 어떡해요, 그럴 때? 아, 진짜 전 진짜 창문 내리고 뭐라 해요, 저는. 진짜로? 진짜 얼마 전에도 이태원 쪽 가려는데 거기 울타리 또 흰색 옷 입으신 분이 그냥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걷고 계셨어요. 그래서 장난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단 씨 거참 말이 심하시네. 다행히. 말이 심한. 그분도 잘못하신 거 무단횡단하시는 분들의 심리는 단순해요. 차가 멈추겠지. 차가 알아서 날 피해가겠지. 말도 안 돼.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맞아, 이기적이야. 그리고 차보다 내가 빠를 거라는 착각을 착각? 해요. 차가 훨씬 더 빨라요. 이번에는 안동대교 건너가다가 불박차는 25.5톤의 큰 덤프트럭입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소리 지르게 된다니까. 그렇지. 진짜 너무 긴장돼서 말도 안 나와. 나단이도 그렇게 했어, 나단이도? 저도 저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치? 아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거 사고 났으면 사망이죠. 그러니까요. 할머니도 놀랐어. 덤프트럭인데. 할머니 저쪽 건너가시고 이러다가 미안하다고 그러고 가셨대요. 다시 한번. 자, 여기서요. 가다가 다리를 건너가죠. 녹색 신호예요. 저 차들은 비보호 좌회전한 차들이야. 그래도 대처 잘하셨다. 안 보시잖아. 저 앞만 보고 하시잖아. 저거 봐. 이제 보셨어. 근데 이분이 조금 늦게 발견한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멀리서 보이셨는데. 이 기아 뭐 조정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런데 약 40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같은 곳에서. 보시죠.
아, 똑같은 차에서 똑같이 지금. 내가 똑같이 하는 거야. 40분 여기 지나갔어. 네. 어머, 40분 전에. 지나가는데 난리가 났네. 사망. 전화를 쉽지 않은 날이었나 보다. 요거 상시 유턴. 네. 아, 요 차 때문에. 아, 아까 사고 여기 날 뻔해. 신경 쓰느라. 아까. 그래, 그쪽 쳐다보느라고. 혹시 또 유턴한 차 있나? 거기 보고 딱 하니까 할머니가. 아. 야, 이제 헤이즈는 이제 나 운전 안 해, 그지? 아,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 지금까지만 안 하고 살았는데. 맞아. 이분 왜 늦게 받느냐 그래서 만약에 부딪혀갖고 사망 사고면은 위험이 어렵죠. 어떡해. 아니 근데 저분도 다시는 운전하기 싫으시겠다. 근데 이분 여기서 사고 안 나실 것 같아.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잘 피해 가신다. 야,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정말. 사고 진짜 났으면. 너무 다행이다. 근데 저분은 확실히 진짜 안전운전 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2번이나 저 사고. 이 동네를 잘 아시는 분이니까. 조금 전에 덤프 트럭이 사고 날 뻔했죠. 네. 사고 날 뻔했고 이번엔 역시 덤프 트럭입니다. 제한 속도 70. 덤프 트럭이 터널을 나가요. 터널 나가면서 무섭다. 터널 나갈 때는 왠지 이상해. 천천히. 무섭다. 여기 사람이 나올 일이 없잖아. 여기 사람 다니는 길이 요곳은 아닌데. 대전? 자, 이거 대전이에요. 오. 자, 이쪽. 너 이거 대전이에요. 오. 자, 이쪽.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펑 쏘져 있었어요. 써 있었어. 대전에 써 있었어. 집중해주세요. 예. 나가서. 요거는 사람이 왼쪽에. 와 누가 보셨어? 대전. AI야? 대전. 사람이 여기는 갈 동물일 것 데가 같은데? 아닌데? 동물? 하나 건널 것 같아요. 그 사람 다니는 인도가 있잖아, 저기. 저봐, 오른쪽에. 있네. 나온다. 어디? 아, 보여. 빈다. 미치겠다. 아, 보여. 빈다. 미치겠다. 아, 보여. 빈다. 미치겠다. 덤프 트럭이 멈추긴 멈췄지만 부딪히면서 멈췄어요. 만약에 못 멈췄으면 이제 깔고 지나갈 뻔했어요. 제한 속도 70도로에서 저기에서 사람이 나온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저기 뛰어오네요. 여기 뛰어오는 거. 와, 어떡해. 저길 건너는데 안 볼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모자로도 가려져 있고 그냥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볼 생각도 없고 들을 생각도 없고.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과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것이 같을까요? 다르죠. 내가 주시하는 거, 주시하는 것과 찍히는 거 다르죠? 주시할 때 나는 앞을 보는 건데, 이때 보일 것 같아요. 예. 그죠? 이미 그리고 늦었지, 뭐, 이거. 한 중앙선 20m 넘어올 때 그때는 나는 앞을 보는데 여기 나를 가려주는 게 있어요. 뭐죠? A필러. A필러. 덤프 트럭의 A필러는 중앙선. 승용차보다 엄청 클 것 같은데. 엄청 크죠? 얼마큼 클까요? 진짜 두껍겠다. 왼쪽을 가리는 게 어느 부분이 있어요? A필러가 있네. 이 부분이 가리겠죠. 크다. A필러. 줄자요. A필러 몇 센티? 크기가 20, 21cm. 거의 20cm 되네요? 엄청 두껍다. 거의 21cm. 20cm 되네요? 엄청 두껍다. 그 대형 트럭 앞으로 무단횡단하면 아 트럭이 날 보겠지? 블랙박스에 보이지만 실제 운전자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과연 이번 사고에 있어서 블박스에게 잘못이 있겠느냐? 저는 의문이에요. 이렇게 우리 한블에서 여러 번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강조를 하는데도 무단횡단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X 한번. 오랜만에 X 한번 하셔야지, 선생님. 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무단횡단 X! 비 오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람 있었나요? 있었죠. 있었던 것 같은데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있네. 노란 선수 사람 있네, 그죠? 야, 어떻게 됐겠어요? 다 젖었을 것 같은데. 답이랬죠. 여기서 퀴즈. 선물 드립니다. 네. 맞췄으면 좋겠다. 저렇게 물튀기 왔을 때 범칙금 얼마일까요? 이 정도? 3만 원, 3만 원, 5만 원, 4만 원. 자이지 씨 셉니다. 30만 원. 아 너무 아니 괜찮아요. 이거는 뭐. 너무 면허가 없어서 그런가? 나 떠나. 4만 원 또. 보고 써. 그러니까. 뭐? 금세 시장을 노렸다. 참고할 수도 있죠. 딱 없는 걸 노렸다. 결과. 이게 높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결과. 27,000원. 5위가 아니니까. 얼마야? 2만 원! 와, 주인공 하네. 아, 감사합니다. 뭐야? 자, 축하드려요. 이번엔 그래도 범칙금 내는 게 지금 저 우비 입은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데 라이더 분들이요. 갑니다. 요 앞에 한 대 들어오죠? 오토바이. 조심 조심. 깜짝이야. 조심 조심. 깜짝이야. 아, 발 젖을까봐. 뭐야 뭐. 뭐야 뭐. 아유 깜짝이야. 뭐 떨어지셨어요. 떨어뜨렸지. 아이고. 자동차가 저 물뿌리 가니까 젖을까봐 발은 들었어요. 네. 발을 들고 가는데 근데 여기서 아, 신발 핸드폰 같아. 핸드폰 같죠? 근데 뭔가 떨어졌어요. 근데 핸드폰. 이거 잡으려고 아이고. 못 잡지. 잡히나 저게. 누가 더 잘못했어요? 이거 뭐 앞에서 어? 아니, 오토바이예요. 본인이 거잖아. 잘못한 것 같아. 본인 잘못 아니에요?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불박차 70% 오토바이 30이라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거리 미약보라는데. 아이고. 이거는 당연히 오토바이가 생각지도 않았던 갑자기 이게 멈춘 사고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정상적으로 갔으면 사고가 안 났는데 당연히 이거 100대 빵을 받아도 부족할 판에 100대 빵 아닐 것 같아. 근데 앞에 오토바이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운전해라. 근데 이상하게 다리도 벌리시고. 다리 벌렸으니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했어야 된다. 아니 뭔가 약간 언덕도 있잖아. 안전거리를 논하기에는 조금 이게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안전거리는 필요는 하다는 거예요. 네. 앞에 차가 브레이크에서 멈춘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하다 넘어졌잖아요. 네. 그렇게 갑작스럽게 제동장치에 의하지 않고 멈추는 경우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런 멈출 수 경우에도 안전거리는 필요한데 그러나 그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것보다는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크죠. 예. 불박차 70, 오토바이 30이 아니라 그 반대가 돼야 되겠죠. 오토바이 이 라이더분들 비 오는 날은 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비 올 때는 감속. 감속. 무조건 감속. 기본적으로 20%. 또 비가 많이 온다 싶을 때는 50%, 그죠? 비상등 켜고. 이게 불 켜는 게 좋아요. 불을 켜야 다른 차가 나를 보니까요. 지금 비가 많이 와요. 그냥 많이 온다. 진짜 많이 온다. 그죠? 이럴 때는 50%보다 더. 더 50% 이하로 줄이면 좋은데 불박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빠르죠? 커브길. 여기 봐봐. 고인물이 커브길.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세요? 넘어갔어? 넘어가진 않았어. 정말 진짜? 고속도로도 배수 같은 데로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거기 비가 많이 오면 거기도 물이 조금 많아요. 그런 데서 게다가 아까 뭐였어요?
살짝 커브길이었잖아요. 커브길이고 물이 살짝 고여 있었고 그러면 그런 데서는 브레이크가 안 먹네. 돌아버리네. 많이 다쳤어요. 척추 골절로 아이고 양장이 되겠다고 큰 사고였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여러분들은 우리 한블리 시청자분들은 빗길에 저처럼 이렇게 사고 당하지 말고 속도 줄이세요. 2차 사고 안 나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차 없었으니까 망정이죠, 그죠? 그렇죠. 예. 끝이야 그럼. 아 이번 사고는요. 아버님께서 할머니 댁에 다녀오시는데 길이 좀 바뀌었나 봐요. 초행길이었대요. 초행길인데 비가 엄청 내렸어요. 150mm의 폭우가 내렸대요. 그런 날. 자 가다가 또 밤이야 와. 이제 밤이에요. 새벽 시간이에요. 와, 안 보여. 여기는 무섭다. 아니, 이거 상향도 켜야겠다. 상황도 안 보여 이거는. 그래요? 기상도 키고 천천히 가야 돼. 거기 지금 그 뭐야, 전설의 고향 같아. 이제 여기서 좌회전 들어갑니다. 물고 있잖아요. 봐봐. 물고 있잖아요. 봐봐. 물고 있지. 지하철도 저런 데 많아요, 그죠? 보여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섭다, 근데. 근데 물이 아주 많이 고인 것 같진 않죠? 네. 자, 간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가야지. 일단 들어와야 다시 돌아가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안 간다 손 들어보세요. 나도. 그럼 기어는 어떻게 할 거야? 귀신 나타나. 돌아갈 것 같아 딴 길로. 딴 데로? 보이지도 않는데. 어떡해. 아니, 왜냐면 그때 우리 사고 많이 났잖아요. 뭐 침수되고 뭐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차가 킹 돌아. 예, 차가 뜬 거예요. 떠 있어요 지금요. 예. 그때 시동이 꺼지더래요. 아까보다 물이 더 많아. 물 들어온다고? 어떡해. 불안하죠? 불안하네요. 저는 규현처럼 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러다 더 늦게 가. 가보겠습니다. 와, 뭐야? 저 안에 잠겼네. 다 잠겼네. 진짜. 엄청 많네. 시동 꺼진다. 그래, 속도. 꺼지면 안 돼. 밟아. 어떡해. 세상에. 꺼졌어? 와, 큰일 났다. 아이고. 시동 꺼져서 엔진 다 망가져서 수리비 500만 원 나왔어. 지금 침수차 된 거야? 아니 물이 위에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이 정도 같은 거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동이 꺼졌어. 그렇죠. 요즘에 선생님 범퍼에도 전자장치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되거든. 그래, 요즘 진짜 한 짝도 아 짜증나겠다. 예. 그니까 지나가겠다. 그치. 네, 저 지자체에서 도로관리청에서 여기 비가 많이 왔으니까 위험하다 가지 말아라 좀 통제를 했더라면 한데 근데 미리. 좀 갑자기 비가 내리면 그 통제하는 게 쉽지도 않겠죠. 지금 이 차는 그 자차 보험도 없어서 결국은 그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국가배상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뭐 한 1년에 해결이 안 돼요. 나중에 이길지 이기면 몇 % 이길지 이것도 불확실한 상태고요. 왜 갔어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저럴 때는 불안하면은 돌아가요. 안 가는 게 아유 뭐 괜찮겠지. 근데 개치가
이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 내비게이션에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을 텐데, 선생님. 그죠? 침수 내비게이션. 개발 한번 해주세요. 그것까지 할 수 있을까? 웅덩이가 예상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오디오로 나오면 저는 책임 못 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한블리 방송 보신 분들은 앞으로 저기 물이 고였다. 물이 고인 거 보이잖아요. 네. 안 지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조건 피해가야겠다. 집에 있어야겠다. 자, 이번에는 무슨 색깔 나올 것 같아요? 파란색. 노란색. 핑? 검정. 파란색. 파랑색. 핑크색. 파란색. 초록색? 무지개. 초록색. 파란색. 야, 여름에 타기 좋다. 지훈이다. 그러네. 안에서 핑크. 이 차가 어떻게 멋진 차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너무 날아갈 것 같아. 뭐야, 문이 위로 열리네. 저 문 고장난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적은 것 같은데? 뜯어가려고. 저거 이름 뭐예요? 맥이에요? 이 차는 아까 그 차보다 훨씬 비싼 차예요. 오, 그러면 저 차가 어떻게 될까요? 보시겠습니다.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잘 가고 있어요. 튀어나오지 마. 우회전할 거예요. 문 여는 거 아니겠지? 택시 아저씨 안 돼. 여기서? 아저씨 멈춰. 아니 괜찮아. 문제 없어요. 에이. 너무 낮아서 못 본 거야? 네, 안 보이셨나 진짜? 불박차는 멈췄잖아요. 네. 아니 차는 왜 그랬지? CCTV를 봐야죠. CCTV 봐야 되겠죠? 네. 어떤 사고인지 네 CCTV 영상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보다가 아저씨. 아이고. 백대빵이네. 보남 안 하네요. 예. 차선도 완벽했어 이거 뭐. 네, 저 파란 차 잘못한 거 하나도 없죠? 하나도 네. 몇 대면? 백대빵. CCTV로 봐도 백대빵이네요. 맞아. 요거 수리비가 2천만 원 나왔대요. 2천만 원이요? 아이고. 아저씨. 여기요. 아이고. 요거 긁히고 요거 긁히고 뭐 아이고. 살짝 긁혔는데 어떡해. 일단 차를 고쳐야 되니까 정식 그 공식 서비스 센터 들어가니까 2천 뭐 몇백 원 나오더래요. 와. 잠깐만. 잠깐시다 진짜. 그래서 일단 이제 가까운 그 1급 공업사 싸게 1,000만 원 정도에 고쳤대요. 1,000만 원도 크잖아요. 그래도 부서져라. 차값이 비싼데. 일단 내 돈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택시 측으로 또 받아야 되겠죠. 예. 그런데 뭐가? 왜? 네 택시 기사님 50대 50 얘기한대잖아요. 50대 50은 아니지. 나 잠 못 잘 것 같아. 아니 택시가 깜빡이 안 켜고 뭐 뻔히 있는 차를 들이받았잖아요. 그죠? 너무나 백대빵이죠. 네. 맞아. 아 그럼요. 그쵸. 자 지금 외제차가 빨간 이런 색차, 그다음에 옅은 블루, 그죠? 네. 그러면 이 차는 가격이 우리 데니안이 맞추러 봐야 되겠다. 아 가격을요? 예. 이번에 비싸요? 맞추고 싶다. 자 진한 파랗죠? 이건 얼마치? 저거 4억 5억. 우와. 오.
우리 작가분들이 찾은 것에 의하면은 한 3억 한 3, 4억. 아니 근데 그건 기본가고. 뭘 또 붙여요? 네, 붙여요. 옵션이 그 가격이 몇 천만 원씩 추가가 되니까요. 예. 한 4억 정도. 네. 와, 그렇구나. 아니, 뭐 차 하세요? 저런 차는 어떤 분들이 타나요? 주로 뭐 데니안, 안녕 선배님. 박준영, 윤계상 뭐 이런 사람들. 저 타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새벽 5시 반쯤 됐어요.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죠. 아, 뒤에서 슈퍼카가 추월 가속하나?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역주행인가?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차는 이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옆으로 피해가요. 아니 저건 후진해서 가야지 저거. 그러니까. 그냥 갔나 봐. 부딪히고 갔나 보다.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가다가 평온하게 가는데 앞에서 저 차가 빗차로 잡히기. 멈췄다. 그러더니 그게 아니 가네. 긁어. 멈추자. 미쳤나 봐. 저 차를 미쳤나 봐. 뭐야 저게? 이 사람 음주인가 보다. 아침까지 술 마셨나 보다. 100% 음주 아니면 약. 아니 왜 그런 거야? 불박차 운전자분께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그날 일요일 새벽에 대구 신천대로 또 지하차도 밑으로 가고 있었는데 보면 갑자기 파란 게 보여요. 와, 어머머머. 와, 다시 봐도 아찔하다. 정상적인 느낌이 아니라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무서워. 저랑 착각을 하고 그 차로 같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섰는데 와, 이거 멈췄어 그래. 와, 멈췄어. 그때 저희 초등학생이 딸하고 같이 타고 있었고 너무 많이 놀랬고요. 저희 딸도 너무 많이 놀랬죠. 근데 너무 놀랬겠다. 애기 타고 있는데. 너무 아찔한데 이거? 심장이 벌렁거려. 그때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머뭇거림도 없이 그냥 제 차 사이로 바꾸는 대로 도주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와 진짜 대단하다. 도망간 거지. 저건 도망간 거야. 아이고야 미쳤어. 그럼 제보자님께서는 그 피해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저거 뭐야 이거. 아이고야. 앞바퀴부터 시작해서 앞텐더, 그 앞문짝, 뒷문짝, 뒷텐더, 뒷바퀴까지 다 손상을 입었고요. 아유. 1,500에서 한 2,000 정도 어머머머, 나왔어요. 진짜? 와. 어떡해. 근데 그런데? 제가 경찰에 듣기로는 상대 측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나서 바로 1톤 트럭하고 바로 정면 충돌을 했는 걸 알고 정면 충돌? 어떡해. 소름 돋았어. 와. 간판에 절반이 날아갔어요. 대박이다. 진짜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차가 워낙 낮다 보니까 1톤 트럭이 타고 올라간 것 같아요. 타고 올라가서 페라리는 거의 운전석 앞까지 거의 다 반파됐고요. 더 큰 사고가 돼버렸네. 멈추지. 거기서 멈추지. 진짜. 가해 차량은 병원에 입원해서 긴급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랬었거든요. 아이고야. 그리고 그 1톤 트럭 운전기사님도 이제 병원에 같이 지나가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진짜 기사님 무슨 죄야. 와. 정말. 아이고 미쳤다 진짜. 아유. 왜 그런 거야 근데 도대체. 알지 보시. 가해자 쪽에
0.04%로 면허 취소. 와. 음주 맞네. 정신 나갔다 진짜. 아예 차량은 음주운전이고 역주행하고 그리고 와. 흔히 말하는 뺑소니도 이제 사후 미조치를 하고 떠났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땐 가중처벌이다. 그게 맞지. 음주운전 하다가 트럭이랑 부딪힌 거, 불박 차량도 100대빵, 트럭도 100대빵. 너무나 100대빵이죠? 네. 아유 만대빵에 만대빵 지금 진짜. 저 비싼 차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될까요? 안 되죠. 안 될 것 안 되지 같아요. 않아요? 안 될 것 음주. 같아. 음주니까 아무것도 안 돼. 다른 사람들 다치고 다른 사람 차 망가진 거 종합보험으로 돼요. 그리고 되고 나중에 토해내야죠. 토해내야 돼. 그냥 하루에 그냥 5억, 4, 5억 날렸네. 더 될 수도 있지. 병원 그 트럭비서 얼마나 쳤을 줄 알아. 아이고야. 맞네. 피해 보상금 줘야 되니까. 만약에 트럭 운전자가 얼마큼 다쳤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더 될지도 모르죠. 예. 아유, 진짜 그러지 말지. 저런 분은 다시는 운전대 못 잡게 해야 돼. 이런 분은. 맞아. 참 그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아휴. 이번에는요. 휴가가 지난주, 이번 주가 이제 피크죠. 네. 자, 휴가철에 시골길을 갑니다. 휴가철이야. 가볼까요? 휴가 간다. 아, 예쁘다. 날씨는 좋은데 시작은 좋은데. 근데 커브길이어서 무섭다.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 줄 알아? 아 차가 오나 보다. 반대쪽에서 오나? 아 무서워. 온다. 와, 저거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온다. 안 돼. 온다. 와, 저거. 와,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달리셔? 와. 진짜 빨리 온다. 와. 일방 통행이었어요? 아니야. 양쪽 길이 다 다닐 수 있는데 길이 좁아요. 도로 넓이가 5m밖에 안 돼요. 에? 타이트하네. 불박차 안 빨라요. 불박차 36, 37, 38. 와, 진짜 빨리 온다. 와. 트럭이 와서 거의 박았던 것 같은데요? 자, 사고 난 사진을 보면 불박차는 많이 망가졌네. 아니 문이. 아이고, 여행 왔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트럭이 이렇게 돼 있고요. 세게 부딪혔어. 근데 트럭의 스키드 마크를 보니까 트럭은 가상의 중앙선을 넘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경찰에서 얘기를 한대요. 정말요? 근데 불박차가 이 차가 가운데로 왔구나, 지금. 그렇죠. 불박차가 조금 가운데 쪽으로 온 것 같아요. 누가 더 잘못했어요? 붙어서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불박차는 초행길이니까 그냥 되게 예쁘다 그냥 가운데로 간 거야 그냥. 아, 근데 저기선 좀 천천히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럼요. 우리는 조심히 갔는데. 트럭만 좀 조심했어도 사고 안 나는데요. 과속하셨는데? 자, 천천히 가야 되는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 커브길이에요. 네. 맞아요.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저기서 어떤 차가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 무서워 근데 이런 게. 트럭은 가상의 중앙선 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는데 지금 저렇게 빨리 오면 가상의 중앙선이 의미가 있나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폭이 6m가 안 되고 불과 한 5m 정도 되는 그런 곳에서 내가 가상의 중앙선을 조금 넘었다 하더라도 상대차 저렇게 엄청나게 달려왔으면 저는 트럭이 더 잘못이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트럭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트럭이 저 정도 속도가 아니고 좀 천천히 왔으면 서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비켜갔을 텐데 이렇게. 진짜 여행 가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요. 그럼 여행 취소잖아요. 자, 이번에는 저희도 길이 좁고요. 뻥뻥한 밤이에요. 뻥뻥한 밤에 가보겠습니다. 오. 아 무서워. 밤에. 무서워. 무서워. 여기는 진짜 천천히 가야 돼. 땅이 낭떠러지 아니죠, 지금?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불 온다, 켜지 온다. 않고. 어야야야야야야야. 어여 저 어디가 어디가. 어이구.
지금 서로 안 보이죠? 서로 안 보이는데 이럴 때 불빛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보인다. 라이트 이미 부었어. 그러면 저쪽 차도 불박차 불빛이 보였겠죠? 네. 서로 보이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나는 보고 가다가 속도를 이제서 멈추고 저 차는 저 차는 넘어갔어. 이거 넘어갔어. 아유. 아이고 어떻게 엎어졌어. 아이고. 어머, 부딪히진 않았는데 이거 피하다가. 이거 비접촉 비접촉. 사고죠. 예. 몇 대면? 근데 불박차는 멈췄는데 불박차랑 관련이 있어요, 이 사고가? 아니 나는 저 불박차가 뭐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지. 너무 바짝 돼서 차 오는 거 보는데도 그러니까요. 이거 라이트는 보였어요. 이분도 딴 생각한 것 같아. 불박차도. 네. 근데 우리 멈췄잖아. 그러니까 뭐 잘못했어 내가? 그게 잘못된 거지. 왜냐면 빛을 봤는데 그쵸, 미리 그쵸. 상향등을 켜주든가 빵을 하든가. 그렇죠. 이제 아까 첫 번째 레슨이 이제 효과가 있네, 그죠? 예. 그래서 저 불빛을 보고 나도 속도를 미리 줄였어야지. 네. 근데 저 차 입장에서 갑자기 막 팍 멈추는 게 놀랬겠죠. 그쵸. 너무 바짝 가가지고 오던 차도 놀랬잖아. 그래서. 근데 저쪽 불박차도 마찬가지로 불빛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넘어진 차가 천천히 오면서 라이트 불빛이 보이면 어저 차가 오나 보다 속도를 줄이고 멈출 수 있게끔 해왔으면 좋은데 자기 도저히 못 멈출 것 같으니 그냥 가다가 뒤집어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한 70대 30 전후는 돼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법원에서요. 몇 대 몇으로 나왔을까요? 법원에서요? 반대로 얘기하나 보다. 어떻게 됐어요? 제발. 법원의 레슨. 법원에 레슨. 이건 법원의 레슨. 법원에서 50대 50. 오래됐네. 50대 50이라고? 왜 5대 5예요? 아 이건 아니 다시. 이건 아닌 것 같죠? 다시. 항소. 네. 그 불박차 보험사가 항소를 해야 되는데 보험사가 아유 이 조그만 사건 항소 못해요. 예? 항소면 배보다 배꼽이 높고 변호사 선임해야 돼서 안 돼요. 그래서 항소를 안 해줬대요. 보험사 안 하잖아. 아 진짜 왜 그래? 이런 걸 항소해서 다퉈갖고 적어도 50대 50은 아니지. 그쵸. 지금 50대 50은 아니지. 참 못 잘 것 같아. 억울해서. 보시겠습니다. 저 자전거 보이죠? 저기 뒤에 있다. 애기 어디 있어요? 왜? 가운데 있다. 너무 위험해요. 헬멧도 아무도 안 썼어. 애기 이렇게 안고서. 그러니까요. 아무도 헬멧 안 쓰고 있어요. 그러네. 지금 힘겹게 올라가잖아요. 요렇게 가다가 벌러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바로 이거 머리 넘어져요.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위험하다. 벌러덩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어떤 있어. 벌러덩인지? 제발 보여주지 마세요. 뭐 이런 벌러덩이 있었어요. 오른쪽 보세요. 오토바이가 나타나서 오토바이 나타나서 뒤에 탄 사람 중심이랑. 진짜 벌러덩이야. 저 오토바이 둘이 탈 때는 앞에 사람 이게 잡아야 되잖아요. 맞아. 뒤에 잡는 거 진짜 위험해요. 이게 뒤에 딱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돼. 뒤로 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남자끼리라서 안 잡은 것 같아요. 이거 손으로라도 잡았어야지 이렇게라도. 이거 힘들어. 옷이라도 잡지. 그래도 이렇게라도. 오토바이랑 자동차랑 차이점은 일반적으로는 케이스가 나를 막아주잖아요. 오토바이는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껍데기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만약에 잘못하면 분리가 돼요. 완전 날아가. 무서워. 그냥 정말 튕겨서 날아가. 한 분리. 그러면 좌회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죠. 자, 불박차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는데요. 무서워. 왜? 왜? 그냥 모르게 무서워. 어디서 온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차 뒤를 살짝 박았나 보다. 아니야 미끄러진 것 같아. 자, 후방 영상 같이 보시면 오토바이가 저기 오고 있고 또 너무 빨라. 자, 여기서 네, 혼자서 중심을 못 잡았나 보다. 만약에 불박차 앞으로 돌아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쭉 가다가 여기에서 불박차가 좀만 더 빨랐으면은 안전히 깔렸지. 좌회전은 천천히 해야 되잖아요. 삐끗하게 다니고 넘어지면서 이제. 아 위험하다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오토바이 사고를 한번 본 적 있거든요. 교차로에서. 근데 차랑 빵 박았어요, 이렇게. 박았는데 오토바이만 막 구르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사람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설마. 몇 초 있다가 뚝. 어머. 몇 초 있다가 뚝. 어머. 소름 끼쳐. 붕 떴다가. 여기 떴다가. 정말 위험해. 무서워. 저는 앞바퀴가 빵꾸가 나가지고 핸들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이제. 무서웠겠다. 제어가 안 되니까는. 그래서 차랑 펑 했는데 경차랑 했는데 기절했던 것 같아요. 눈을 떴는데 밭에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진짜로요? 밭에 누워있는데 선생님 여기 아주 흉터 있어요. 요만한 뾰족한 돌멩이가 복부에 박혀가지고 그걸 빼내는데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냥. 내가 뺐어요? 안 빠져요, 선생님. 이 살이 쪼이고 있으니까 안 빠지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자꾸 병원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바이크가 흉터가 아직도 있습니다. 보호해주는 게 없어서 너무 위험해요. 자, 이번에는요 차를 타고 가는데 저기 육교 있어요. 육교에서 뛰어내려요? 아 설마. 깜짝이야. 바이크. 바람. 뭐 집어던지나 보다. 뭐 던지나 봐. 사람 던진다. 담배 던지나? 렌즈 같은 거? 아 설마 진짜? 진짜 무유. 아니 너무 진짜 이씨. 진짜 무유. 아니 너무 진짜 이씨. 진짜 왜? 예. 오늘 유난히 차가 많다. 어머. 우유? 아 진짜 너무하네. 병원 걸리지? 시야를 가려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저건 진짜 심보가 못 된 거야. 진짜 너무 이상하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끈적끈적하더래요. 뭐야? 뭐 같아요? 라떼. 캐러멜 마키아토? 이게요 초코라떼래. 아이고 왜 버린 거야? 저게 끈적끈적해갖고 저거 뭐 세차하는데 20몇만 원 들었대요. 에? 저거 실수로 떨어뜨린 건 아니겠죠? 아니죠. 아 저게 아니 누가 타이밍 실수로. 맞춰서 떨어뜨린 거 같은데요? 저거를 저기다 왜 버려? 저 위에서. 시야를 가려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저거는 진짜. 저기 만약에 운전수 바로 앞으로 딱 쏟아져서 갑자기 안 보이면은 얼마나 놀라겠어. 그러니까 시야. 그럼 잘못해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죠. 네. 예. 또 순간적으로 뭐 중앙선을 넘을 위험성도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저런 사람 저기 한두 번이 아닐 거 아니야. 맞아. 너무 못됐다. 밑에 차 지나가는 거 아는데. 저거 잡을 수 있을까요? 잡으러 가야죠. 아, 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어떻게 잡아 저거?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사람 얼굴은 번호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찾기는 어려워요. 아 근데 얄미워. 화나겠다. 근데 저런 것도 잡힌다는 걸 보여줘야. 맞아요. 그래야 안 그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CCTV가 진짜 많아서 무조건 잡아. 무조건 잡을 수 났는데. 있는데.